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낯선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 몇몇과 정말 끈끈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외로운 도시 생활에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곳이죠. 그런데 어느 날 멤버 중 한 명이 아주 진지하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내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게 어떨까? 네. 이게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로타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어떻게 이런 사적인 친목 클럽이 공적인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 흥미롭고 어쩌면 꽤나 긴장감 넘쳤을지 모를 그 전환의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로타리가 어떻게 친목 모임에서 봉사단체로 변신했는지는 많이들 아시는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아, 그 왜라는 질문이요? 네. 오늘 저희는 그 왜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변화가 그냥 단순히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모임의 존립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든 내적 성찰의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자,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가보죠. 1900년대 초 시카고. 자료를 보니까 당시 도시가 뭐랄까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고 해요. 네, 그랬죠. 기회는 정말 넘쳐났는데 근데 또 동시에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고립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맞아요. 비즈니스 관계는 또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만 돌아가고요. 로타리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첫 번째 목적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익명의 도시에서 다시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자. 이게 전부였어요. 자료에 나오는 초기 멤버들 말을 빌리면 그들은 진정한 우정에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아, 우정이요? 네, 단순히 명함 교환하고 사업 파트너 찾는 그런 네트워킹 모임이 아니었고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 삶의 이야기 털어놓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공간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철저히 안으로, 우리 내부로 향해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우리 멤버들끼리의 유대감, 우리 사이의 신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외부 활동이나 봉사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죠. 그 내부 다지기가 없었다면 로타리는 그냥 수많은 사교 클럽 중 하나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몇 년에 걸쳐서 정말 끈끈한 관계망을 만들었거든요. 변호사, 의사, 석탄 상인 같은 다양한 직업인들이 모여서 서로 고충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상적인 끈끈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상태가 오히려 위기를 가져왔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자료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멤버들 사이에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네, 바로 그 질문이 모든 변화의 도화선이 됐어요. 우리가 만든 이 좋은 관계, 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도 괜찮은가? 아,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좋았지만 신뢰가 깊어지고 관계가 무르익으니까 그 에너지가 어딘가로 분출되고 싶어 한 거죠. 일종의 성장적 다툰 거였어요. 우리끼리만 좋고 행복한 건 뭔가 좀 미완성된 느낌이다. 이런 자각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사교 클럽은 편안하잖아요. 굳이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분명히 반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료에 혹시 그런 내부적인 갈등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즐겁게 만나서 저녁이나 먹자. 왜 굳이 봉사 같은 걸 해서 일을 만드냐? 이런 목소리 말이에요. 직접적인 회의록 같은 기록은 없지만 자료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 전환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생각해보세요. 모임의 DNA 자체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아, 맞네요. 개인적인 위안과 즐거움을 얻던 공간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니까요. 분명히 로타리의 본질을 해치는 거다 이런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추동했던 더 큰 힘이 두 가지 있었죠. 그 두 가지 힘이 뭘까요? 첫째는 멤버들이 매일 마주하던 도시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무실 창밖으로는 가난, 열악한 위생,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거든요. 외면할 수가 없었겠네요. 네.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그들은 이 활동이 자신들의 관계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킨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깨달음이 등장합니다. 관계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아, 그 문장이 그런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선언이었네요. 우리 관계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면 이 에너지를 함께 쓸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군요. 정확해요. 그 선언을 기점으로 로타리는 관계의 유지가 목표인 조직에서 관계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진화하기 시작해요. 아하. 그리고 그 행동의 구체적인 형태로 봉사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활동 목록에 봉사를 추가한 게 아니라 조직의 존재 이유, 즉 우리는 왜 모이는가에 대한 답을 새로 쓴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로타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달랐다는 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를 보면 자선이나 동정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게 로타리 봉사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들의 출발 질문이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대신 우리 각자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을까라고 물었죠. 와... 이건 관점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을 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책임을 가진 시민으로 먼저 규정하는 거니까요. 와, 그건 정말 다른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능력을 직접 쓴다는 거군요. 실제로 어떤 식이었는지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중 화장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 화장실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로타리의 첫 번째 공식적인 지역사회 프로젝트가 시카고 시내에 공중 화장실, 당시 표현으로는 공중 위생시설을 짓는 거였어요. 지금 들으면 좀 뭐랄까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일이었죠. 왜 그게 혁신적인 일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한 막연한 기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들이 매일 걷는 거리에 당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이에요. 클럽 멤버였던 변호사는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내는 법률 자문을 하고, 건축가는 설계를 하고, 아, 사업가는 자재를 조달하고, 언론인은 캠페인을 벌여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요. 각자의 전문성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전문성을 통한 봉사의 완벽한 모델이었어요. 아,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 공중 화장실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전문성이 행동으로 완성된 첫 번째 증거물이었던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봉사활동이 위에서 아래로 지시되는 형태는 아니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중앙본부에서 자,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중화장실 100개 짓기입니다.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 있는 클럽들이 우리 동네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스스로 고민하고 그들만의 해법을 찾아 나선 거죠. 오, 어떤 곳은 도서관을 짓고 어떤 곳은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 또 어떤 곳은 공원을 만들고 다 달랐어요. 잠깐만요. 그럼 본부의 통제 없이 각자 알아서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해도 조직이 유지가 되나요? 보통은 흩어지지 않나요? 이건 거의 100년도 더 전의 오픈소스 모델 같은데요. 각자 알아서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자기 지역에 맞게 변형해서 쓰는.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로타리는 토제 대신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신뢰요? 네. 초기 몇 년간 다져온 멤버들 간의 깊은 신뢰가 조직 전체로 확장된 거죠. 우리 클럽의 멤버들을 믿는다.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신뢰 기반의 자율성이야말로 로타리가 경직된 관료 조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핵심 비결입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살아있는 봉사가 가민해졌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결국 모든 게 처음 그들이 쌓아올렸던 관계와 신뢰라는 자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타리가 봉사를 중심 가치로 삼게 된 진짜 이유. 이건 단순히 조직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거나 회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네요. 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였어요. 자료의 한 구절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주는데요. 자신들이 만든 관계의 힘을 사회로 확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아, 그들은 자신들의 우정이 자기들만의 만족으로 끝나면 결국 공허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관계라는 자산을 사회 전체를 위해 쓰는 방법을 찾은 거죠. 결국 침묵으로 시작된 에너지가 안에서만 맴돌다가 썩지 않도록 밖으로 흘러나갈 출구를 찾아낸 셈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출구가 바로 봉사였던 거군요.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신뢰를 쌓고 그 신뢰에서 나온 긍정적인 에너지가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모임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침묵으로 씨앗을 심었지만 봉사라는 행동을 통해 비로소 열매를 맺고 조직의 정체성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타리에게 봉사는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군요. 네. 이제야 그 의미가 정말 명확하게 와닿아요.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로타리라는 조직을 살아있게 만드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로타리의 대답이 바로 봉사인 셈이죠. 그들은 침묵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자양분 삼아서 봉사라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증명해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타리라는 단체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그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사회로 확장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고 마침내 전문성을 통한 봉사라는 독특한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한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타리는 철저히 지역의 문제에 집중하는 분산적인 방식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지독하게 지역 중심적인 조직이 과연 어떻게 그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거대한 글로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역성과 세계화, 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의 조직 안에 녹여낼 수 있었을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